오늘은 제가 평소에 쓰는, 그냥 이건 수능 수학 얘기는 아니고 평소에 쓰는 수학 잡기술, 재밌는 그런 잡기술들 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가끔씩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수업으로 해가지고 막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런 거예요. 첫 번째로 할 거는 퍼센트 계산에 관한 얘기입니다. 한번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해봐 주세요. 50의 96%는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계산되나요? 50의 96%? 계산이 끝나셨나요? 맞습니다. 이거는 48이에요. 48. 계산을 하는데 막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96%라는 거를 우리가 암산하기는 쉽지 않아요.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.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50의 96%니까 50 곱하기 96%, 100분의 96 하면 되니까 요거 약분해가지고 2분의 96 해서 48이다 이런 결론을 내셨을 겁니다. 근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퍼센트 계산은 뭐로 한다? 곱으로 하잖아요. 맞죠? 근데 우리 곱에서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. 곱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. 이거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똑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50의 96%죠. 그럼 100분의 96을 곱하잖아요. 그랬을 때 뭐랑 뭐를 자리 바꿀 수 있냐면 96이랑 50을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됩니다. 그죠? 96과 50을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되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96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96의 몇 퍼센트? 50%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바꾸면 96의 절반이니까 48이네? 이게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B%라고 하는 것은 B의 A%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해되시나요? 근데 우리가 이렇게 뒤에 몇 %라고 하는 거 나올 때 쉬운 게 25%, 50%, 75%, 뭐 100%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쉽잖아요. 왜냐면 25%는 4분의 1, 50% 2분의 1, 75% 4분의 3, 100%는 1 이런 식으로 되니까. 그러니까 A 자리에 만약에 25나 50, 75나 100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저는 이거 두 개 바꿔서 생각하는 편이에요. 이런 거 나름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퍼센트 계산할 때 A의 B%를 B의 A%로 바꿀 수 있다. A 자리에 25나 50, 75나 100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쉬운 숫자가 나오면 바로 바꿔서 계산해 주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퍼센트 계산 가져왔습니다. 두 번째 잡기술은 뭐냐면 2차 방정식 풀이입니다. 2차 방정식. 여러분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죠? 인수분해.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거나 인수분해를 해서 풀거나 두 번째가 뭐 근해 공식을 쓰는 것 같아요. 근해 공식. 근데 요거 두 개, 얘가 안 될 경우 대부분 근해 공식으로 가죠, 이제. 그게 맞습니다. 그 사고방식이 맞는데, 얘가 안 될 경우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보면, 예를 들어 볼까요? 예를 들어서, 뭐, x제곱 더하기, 7x 더하기, 6은 0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. 요거 인수분해 되게 쉽게 되는데요. 맞아요. 너무 쉽게 되는데 뭐 x 플러스 1, x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쉽게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도 아니고 근해 공식도 아닌 방법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건데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. 대칭성. 무슨 말이야? 자,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라는 말은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죠. 근데 접하는 경우는 바로바로 보여요. 그게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으로 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경우는 항상 이런 경우입니다.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데 인수분해도 너무 어렵고 근해 공식 쓰기는 귀찮아.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찾습니다.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진 거 아닙니까? 두 개의 근이라는 것은? 맞죠? 그 거리를 t라고 하면, 꼭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t라고 하면, 요 오른쪽에 있는 근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t를 더한 거죠. 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,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t를 뺀 게 되는 겁니다. 맞죠? 그렇다는 것은, 우리 뭐를 활용할 수 있냐면, 두 개의 합은 이미 이용한 거예요. 왜냐면 대칭축을 합으로부터 찾기 때문에, 두 근의 곱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, 여기에서 뭐로 간다? 곱으로 간다. 두 근의 곱. 요거 제곱 마이너스 4분의 49 마이너스 t제곱이 무조건 나오죠. 그게 a분의 c인 6이다. 여기에서 t값을 찾아내면 우리가 두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근의 곱을 활용한 풀이도 있다. 이건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되시죠? 오케이. 자, 세 번째, 이건 잡기술은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건데 배수 판정법.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
특히 뭐 초등학생, 중학생 학생들 중에선 배수 판정하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, 자, 첫 번째 2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. 이건 대부분 잘합니다. 2의 배수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자리수만 보면 돼요. 즉 1의 자리수만 보면 돼요. 1의 자리수. 1의 자리수가 2의 배수면 그 전체의 수는 2의 배수입니다. 예를 들어서 2, 4, 8, 7, 5, 4, 9, 2, 4, 8 뭐 이렇게 끝났어요. 이 숫자는 2의 배수냐? 네, 2의 배수예요. 왜냐면 끝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. 그거 증명도 해야죠. 그 왜 그러냐면 뭐 이 숫자를 예를 들면 앞에 한 다음에 0으로 끝낸 다음에 더하기 1의 자리 숫자로 끝낼 수 있죠. 예를 들면 248이라고 하면 얘를 240 더하기 8로 쪼갤 수 있단 말입니다. 맞죠?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뭐뭐 0, 즉 마지막 숫자가 0으로 끝나면 얘는 당연히 2의 배수죠. 10의 배수니까 0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2의 배수기 때문에 이 뒷자리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만 1의 자리수만 2의 배수면 전체가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죠? 그래서 2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1의 자리수가 2의 배수면 된다. 오케이,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제 3의 배수. 3의 배수가 되게 재밌어요.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리수를 더합니다. 각 자리수를 더해서 뭐가 되면? 3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3의 배수예요. 이게 무슨 말이야? 이런 말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729가 있다라고 해볼까요? 다 더해봅시다. 11에 7 더하면 18이죠. 각 자리수 7이랑 2랑 9를 더하면 18이 됩니다. 얘 3의 배수인가요? 네, 3의 배수죠. 그러면 요 전체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왜 그러냐면 얘를 이렇게 쪼갤 겁니다. 700 더하기 20 더하기 9 이렇게 쪼갤 수 있죠. 그러면 700이라는 것은 7 곱하기 100이에요, 결국. 근데 100을 우리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면 99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. 자, 얘는 2 곱하기 10인데 10을 9 더하기 1 이렇게 쪼개볼게요. 자, 더하기 9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요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? 전개. 쫙 다 전개해보면 7 곱하기 99 더하기 요거 먼저 할게요. 2 곱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9 이렇게 되죠. 근데 잘 보면 99라는 게 3의 배수니까 앞에 7을 곱해도 얘 뭐죠? 3의 배수예요. 맞죠? 얘도 뭐죠? 9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도 3의 배수고. 그럼 우리 남는 게 뭐예요? 각 자리 숫자에 한만 남습니다. 각 자리 수에 한만 남기 때문에 이 한만 3의 배수면 전체가 3의 배수가 되겠구나. 그래서 3의 배수 어떻게 판정한다?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면 전체가 3의 배수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넘어가서 세 번째 이제 4의 배수 판정이죠. 4의 배수 판정법.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1의 자릿수랑 10의 자릿수, 즉 마지막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. 이건 아까 2의 배수 판정이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얘기입니다. 자, 보면 예를 들어 2, 6, 7, 2, 4, 8, 0, 4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해봅시다. 마지막 두 자리만 관찰하세요. 0, 4. 4의 배수입니까? 네. 그러니까 전체 4의 배수가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거를 2, 6, 7, 2, 4, 8, 00 더하기 4로 바꿀 수 있죠. 그러니까 00 더하기 마지막 두 자리 수의 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00으로 끝난다는 것은 요 전체가 100의 배수죠. 근데 100이라는 게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라는 의미예요. 맞죠? 그러니까 뒷자리 두 개만 뭐면 4의 배수면 전체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자, 네 번째 5의 배수 판정법은 너무 쉬워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말할게요. 1의 자리수가 0 또는 5이면 5의 배수입니다.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? 네, 아까 같이 합으로 쪼개면 돼요. 오케이. 자, 다섯 번째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. 6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한다고?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의 배수 판정법 있죠? 거기에서 성립을 해야 돼. 그러면서 3의 배수 판정법 있죠? 거기에서도 성립을 해야 돼.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6의 배수인 거예요. 자, 여섯 번째 7의 배수 판정법은 없습니다. 네, 없어요. 그래서 어려워요. 7의 배수를 판정하기는 좀 어려워. 그래서 약간 경험이 필요한데 어쨌든 8의 배수 판정법 있을까요? 8의 배수 판정법. 이거 딱히 없어요. 얘도 딱히 없습니다. 자, 일곱 번째 9의 배수 판정법. 이거는 각 자리의 합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뭐면 된다? 9의 배수면 돼요. 그럼 전체가 9의 배수입니다.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쪼갰던 거 한번 보면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? 여기 봅시다. 여기서 이렇게 99 더하기 1로 쪼갰을 때 요 99라는 게 9의 배수기도 해요. 맞죠? 얘도 9의 배수고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의 배수죠. 그럼 각 자리 숫자 한만 보면 9의 배수면 전체가 뭐겠다? 9의 배수겠다.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되죠? 10의 배수 이런 것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배수를 어떤 식으로 판정할 수 있나를 딱딱딱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잡기술이라고 하긴 그렇고 좋은 기술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피타고라스 세쌍에 관한 얘기입니다. 우리 그 직각삼각형 있죠? 직각삼각형.
에서 여러분 요런 거는 대부분 아시더라고요. 5, 12, 여기 뭐죠? 13 요런 거. 이게 5대 12 대 13의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. 요런 피타고라스가 되는 세수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세쌍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, 이거를 좀 암기할 수 있을 만큼 암기하시면 좋아요. 자, 밑변 3이고 높이 4면 빗변 몇이죠? 5점. 요거 암기하세요. 그리고 5, 12, 13. 무조건 마지막에 오는 게 빗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6, 8, 10 이렇게 암기하시고, 이게 비율이 얘랑은 똑같은데 좀 요 정도는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. 일단 비율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6, 8, 10은 따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7, 24, 25. 자, 이거는 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. 모든 학생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중3에서 이거 도형 진하게 나올 때 있죠. 아니면 고2 이제 삼각함수 활용해서 도형 진하게 나올 때, 그럴 때만 좀 암기하는 게 좋고, 평소에도 암기해 놓으면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암기해 놓는 게 좋다. 그리고 8, 15, 17 외워주시고, 그리고 자 9, 40, 41 요건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막 고쟁이 시스템, 뭐 센 시스템 요런 데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외워두세요. 나머지는 이제 비율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 정도만 외우면 크게 문제 없다. 하나만 더 할까요? 하나만. 20, 21, 29 요거 요 정도만 몇 개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둘, 넷, 여섯, 일곱 개만 외우시면 바로바로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비율을 보세요. 비율이 얘네랑 동일하면 동일한 비율로 가면 됩니다. 자, 피타고라스. 그리고 요거 얘기하면서 요것도 해봅시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가 6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이 있는 건 알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피타고라스, 즉 이거 쓸 때 직각삼각형에서 비율이 중요한 게 이 비율이 중요해요. 비율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뭘 쓰냐면,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뭐 15고 요 길이가 25예요. 그랬을 때 이 빗변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이거를 루트의 15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자, 얘랑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이죠? 5로 나눴을 때 3대 5잖아요. 그럼 3대 5대 바로 되죠. 9, 얘 제곱하면 9고 얘 제곱하면 25니까 루트 34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3대 5대 루트 34의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을 파악했죠. 근데 실제 값으로 갈 때 곱하기 몇 해요? 지금 곱하기 5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 길이로 갈 때 5 루트 34다 요렇게 실제 길이를 구하는 거지, 이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계산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?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비율을 구하고 비율에서 피타고라스 쓴 다음에 원래 비율을 곱해서 실제 값으로 변형하는 걸로 가셔야 돼요. 이해되시죠? 어쨌든 피타고라스 세쌍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, 그리고 피타고라스 쓸 때 이런 식으로 비율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. 이해되시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은 이제 역함수 그리기에 관한 얘기입니다. 역함수 그리기. 예를 들어서 뭐를 그려볼까요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고1 문제 중에서 뭐 유명한 건데, 뭐 이렇게 생기고 뭐 A, B, 그 다음에 뭐 여기 B, 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있죠. 얘가 fx다. 그래서 역함수에 관한 거 막 물어보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역함수를 원함수의 대응관계로 바꾼다 뭐 이런 건데, 어쨌든 역함수를 그려야 하는 상황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. 맞죠? 역함수 어떻게 그리죠? y는 x를 그린다.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. 이건가요? 그렇게 그리면 큰일 나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 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오차나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. 네,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, 역함수 그려야 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축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. 축 바꾸기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고 y축이죠. f와 f 인버스의 관계가 뭐죠? 대응 관계를 바꾸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x와 y의 대응 관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축만 x축을 y축으로 읽고 y축을 x축으로만 읽으시면 돼요. 근데 방향 헷갈리지 않기. 화살표 방향이 뭐 하는 방향? 커지는 방향. 여기가 커지는 방향이고 y는 여기가 커지는 방향.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. 이해되죠?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리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y는 x 그리고 걔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x축과 y축을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다. 축 바꾸기가 핵심이다.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